몇 년 전까지만 해도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로또 청약은 말 그대로 분양권에 당첨만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어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이제 로또 청약은 옛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더 비싸졌기 때문인데요. 2023년 통계를 보면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새 아파트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되었습니다. 더 이상 새 아파트로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진 주된 이유는 부동산 시세 하락과 공사비 상승 때문입니다. 분양가가 상승하더라도 시세가 같이 상승하게 되면 분양가가 시세를 추월할 일이 없겠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세까지 계속 하락하였기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더 비싸지게 된 것입니다. 2023년 서울 지역만 보더라도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평균 3,580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32만 원, 2021년과 비교하면 709만 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사실 2023년 분양가 상승률 자체는 0.9%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시세 하락이 컸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 가격은 2021년 4,277만 원, 2022년 4,130만 원, 2023년 4,025만 원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평당 평균 분양가가 시세보다 1,478만 원 저렴했지만 이 격차가 2022년에는 654만 원, 2023년에는 517만 원 등으로 점점 축소됐습니다. 서울만 보면 아직까지는 분양가가 시세를 완전히 추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강남 3구를 제외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강남 3구는 아직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 분양가가 시세를 추월하지 않았습니다. 로또 청약이 여전히 유효한 셈이죠. 요즘에도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로또 청약 기사는 대부분 강남 3구 지역입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지역들은 2023년 1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었고 그로 인해 분양가가 시세를 추월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보면 좀 더 현실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23년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의 평당 분양가는 평균 3,505만 원으로 2022년 대비 63만 원 올랐고 2021년에 비해서는 956만 원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의 평당 평균 매매가는 2021년 3,506만 원에서 2022년 3,276만 원, 2023년 3,253만 원 등으로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시세보다 957만 원 낮았던 분양가가 2022년에는 시세를 추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격차는 점점 커져서 2023년에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평당 252만 원 비싸졌습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은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경기도는 평당 평균 분양가가 2022년 1,578만 원에서 2023년 1,867만 원으로 289만 원이 올랐습니다. 반면 평균 매매가는 1,787만 원에서 1,710만 원으로 77만 원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시세보다 209만 원 샀던 분양가가 2023년에는 시세보다 157만 원 비싸지게 된 것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상황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평당 평균 분양가가 1,575만 원으로 평균 시세보다 436만 원이나 비쌌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30평대 집을 사려면 시세보다 1억 이상 더 비싼 셈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 신축 예정인 아파트들은 무더기로 미분양이 됐고 마피 매물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권이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게 되면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급감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63만여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청약통장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시세보다 싼 값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져 온 국민이 가입하는 저축이었는데요. 어디든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로또 청약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가가 시세를 추월하면서 그런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앞으로 달라지면 다시 분양가보다 시세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 전망은 매우 좋지 않지만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청약통장은 유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미분양이 속출하고 마피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분양가는 왜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시장 논리에 의해 안 팔리는 물건이 있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분양가는 오르기만 하고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양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금리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원자재 상승은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의 원가가 상승하는 것이고 이 원가 상승분이 분양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미분양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단 가격을 내려서라도 어떻게든 완판을 시키는 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덜할 것입니다. 지금은 건설사들이 버틸 때까지 버티면서 분양가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때가 오면 분양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계속 고분양가를 고집할 순 없겠죠. 물론 건설사들이 못 버티는 상황까지 몰린다면 우리 경제도 그만큼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태형건설 사건으로 건설업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죠.
건설업계도 살리면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